지금까지 좀 길다면 긴 시간이고 좀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지난 한 3개월 정도에 저희가 이 리서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리서치 결과에 대한 좀 발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작성했을 때, 제가 작성하고 발표했을 때에는 좀 많이 좀 협소한 저만의 시각이 좀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여기 오늘 이 자리 좀 참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께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그리고 더 이게 보완돼서 좀 더 좋은 그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점들에 대해서 또 좀 고견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섭외를 받을 때는 리뷰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된 메일을 보니까 격려자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평화문화축제답게 어떤 그 주체나 이런 쪽에서의 이렇게 갑질, 폭력성 이런 것들이 제거된 태도가 굉장히 평화적인 친구들이 작업을 하는 거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5가지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앞서에서도 그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다고 아까 사전에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문학하는 사람의 그 평화를 위해서 나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하나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던져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아까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문예지나 출판사의 갑질, 또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문제 제기하고 저항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액션이 있었는가? 아직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문학하는 사람의 평화를 위한 액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문학 생태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문학가들 스스로 어떤 좀 노력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이 질문은 좀 아프기도 하고 앞으로의 그 문학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다르게 이게 문학이라는 이 장르 자체가 좀 형태로 좀 환산될 수 없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문학가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인식이 문학의 사회적 효용이라면은 어떤 문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라는 것들이 사실 작품을 통해서 구현되는 어떤 그 의식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그 세계만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이 어떤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치유의 어떤 기능이랄까? 사실 그 치유의 기능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뭔가 유형의 것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행동들, 어떤 노력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문학이 꼭 그 텍스트 안에서만 활자화된 어떤 그 지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좀 그 강박, 좀 고립된 그 인식을 조금 벗어나서 타 예술 장르의 어떤 창작자들하고 또 기획자들하고 협업해서 좀 문학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다른 예술을 그동안 다른 문화예술을 많이 접해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문학이 가진 어떤 새로운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을 그래서 문학을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저는 활자화된 그 책만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 너무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타 분야하고의 어떤 협업 그리고 미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센 액션, 조금 더 격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 문학가들이 그 어떤 불이한 것들 그리고 좀 부정한 것들, 불공정한 관행들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긴 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학장 안에서 사실 어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성 시인 소설가들 비평가들에게 상당 부분 이 문학 생태계가 많이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성 작가들이 어떤 문예지의 어떤 뭐 발행인들이라던가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뭐 기성 뭐 작가라든가 하는 분들의 어떤 성폭력 같은 것들, 문단의 성폭력을 고발하면서부터 다른 형태의 어떤 폭력과 갑질들까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줬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좀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같이 좀 연대하는 힘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의 좀 연대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졌으면은 그 이외에 정말 문학하는 삶의 평화를 좀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여러 위협들에 대해서도 좀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그 연대하는 힘을 좀 같이 구축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연대가 결국은 문학장 안에서 굉장히 좀 국한적인 문제만 좀 치중됐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문학가들하고 같이 좀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아, 첨언을 예.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해주신 부분들 가운데 이제 문학인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개개인의 노력과 같은 것들 혹은 어떤 효용의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 조금 저는 한 가지 예시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사실 문학인들 특히 시를 쓰시는 분들 소설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매체를 통한 접근을 하거나 혹은 좀 더 가시화된 형태 등등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로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걸로는 아무래도 메일링 서비스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문보영 시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메일링 서비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개인이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구독을 하게 되면은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정해진 소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 작품을 자신이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맞춤형 글쓰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문학의 효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더 내밀한 부분, 더 세밀한 부분, 더 미시화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로서 저는 메일링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저항의 액션이라고 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비평가다 보니 비평가 입장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항의 액션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글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비평가들이 일종의 동인 혹은 조합의 형태로서 연속적인 글 혹은 같이 스텝을 밟는 형태의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실험을 해볼 기획이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명이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면을 발표를 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항을 위한 일종의 실험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보기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현장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예술인 그 권리 보장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일부 많은 그 시민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예술가들은 하냐.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작품이 꼭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이 왜 있어야 되는지 문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발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한 가지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병철 선생님이 좀 되게 그 등치도 있고 그런데 되게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이 결론에서 기관이나 사회 쪽에 요구하는 게 목소리가 좀 작아요. 저는 이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술가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술가가 좀 우리 그 문학이나 어떤 예술에 대해서 이런 뭐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문화예술 어떤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이병철 선생님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착하지 않은 착함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 평화 문화 축제라고 해서 그 평화라는데 저도 지금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불화가 될까봐 아무래도 좀 스스로 좀 주저한, 저도 모르게 주저한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평화란 이제 싸우지 않고 투쟁 없이는 또 획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영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저항을 하고 마땅히 싸워야 할 어떤 그 현실이 있다면은, 불이한 것들이 있다면은 좀 더 좀 강하고 좀 더 세게, 그리고 좀 더 성나고 좀 날선 그런 목소리를 좀 내도록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릴리즈 데이까지 조금 시간이 더 있는데요.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보도록 하는 동시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뭐 써나가는 뭐 글들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좀 내고 그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좀 세게 낼 수 있도록 그런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준 평론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기도 한데요. 사실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강하게 말할 것인가의 지점. 그 어떻게의 지점들이 각각의 문인들이 자신의 개성, 화법, 혹은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강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입장에서 이제 선배 문인이신 건데, 선배 문인의 주문은 어쩌면은 굉장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격려가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것을 단순한 일회적인,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일종의 또 사건으로서 어떤 단절로서 생각하고 그로부터 또 글쓰기를 계속 해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생각해보고 또 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좀 저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품위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어떤 지원 정책을 요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런 거겠죠.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도 대표작으로 알려진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썼는데, 왜 톨스토이가 평화를 말하기 전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먼저 앞에 내세웠을까,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항상 보면 이 거대한 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오진희 선생님이 적절하게 좀 하셨습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낡은 원어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기 자신의 낡은 상투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 발상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좀 새로운 언어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채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동엽 시인이 좋은 언어로 세상을 채우자라고 했던 말이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선생님의 이 후배 이 선생님들의 그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두 선생님의 정말 귀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문학가들이, 문학하는 후배들이 정말로 귀한 그 선생님들의 말씀 잘 반영해서 조금 더 문학하는 삶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저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에서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한다던 문학평론가 김현과, 또 문학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 가장 깊고 다양하며 섬세한 변주라던 평론가이자 번역가 박철화의 문장을 떠올립니다. 문학 생태계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결국 나푸름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으로 결국은 귀결되어서 이 사회와 세계, 그리고 인간 전체의 평화로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노력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희 리서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